오늘 여론조사가 화제입니다. 이렇게 딱 봐도 이직 과표집일 것 같은 여주에서조차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지지율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우리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입니다. 무려 87.6%. 정말 압도적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오늘 MBS 조사도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가운데 이번 주는 가뜩이나 심한 보수 과표집이 더 심해졌지만 대선 구도 인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도층인데 역시나 더블 스코어 이상입니다. 즉 윤석열 파면 소식만 나오면 정권교체까지 고속도로라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 차세대 신경안정제 분석과 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떠오르는 소식통의 첩보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8대0 인용하는 사람이 압도적이네요. 8명, 네. 7대1 인용이 신문기자 1명, 기각 의견이 일부는 나오겠지만 탄핵은 인용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인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자, 저 10명이 뭐냐면 기자협회보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총 기일 시간이 이제 52시간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재판을 진행한 시간. 예. 그 52시간 재판에 전 시간을 참석했던 기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들었던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재판 과정을 전부 다 들었던 기자들을 뽑았는데 기자계의 빨간아재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사실상 헌법재판관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그 내용을 다 들은 사람. 네. 국회 측 얘기, 뭐 윤석열 측 얘기 다 들은 사람들을 뽑았고. 네. 근데 이제 기자를 구성하는 것도 지금도 이제 뭐 신문, 방송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뭐 종편 방송 기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종합 일간지 기자, 뭐 아마 이제 조중동이나 뭐 한겨레 경향 뭐 이런 신문들 그런 기자 들어가 있고 경제지 기자도 들어가 있고요. 네.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보도 전문 채널 기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망라하는 기자들. 그래서 네. 이제 어떤 뭐 보수, 진보, 매체 뭐 이런 구분을 안 하고, 안 하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본 겁니다. 근데 매체 성향이랑 상관없이 기자들이 전부 그냥 인용이다. 이거는 윤석열 측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더라. 자기들이 헌법재판관이랑 똑같이 그 52시간을 다 참고 기다려봤는데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측에서 네. 헌법재판소에 막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다. 자, 징후라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가장 정통하게 근접하게 제가 접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2월 25일 마지막 그 변론기일. 윤 내란 우두머리의 마지막 변론을 보고 이미 8대 0에 대해서는 거의 그때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최종 평의 등등을 할 때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총리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 라는 점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내란 우두머리가 석방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검찰 동호회를 포함한 그 보수, 소위 보수의 법률 집단, 법비에 가까운 법률 집단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잊으셨을 텐데 이 사건 번호를 잘 보시면 아까 이상호 기자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선입 선출 2025 헌나 8번일 겁니다. 윤에 대한 것이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게 2025 헌나 9번일 겁니다. 한덕수 총리를 만약에 먼저 했을 때 기각을 시키고 돌려보내면 앞에 임명한 두 사람에 대한 것이 소급적으로 다시 원상 복귀로 두 분의 재판관이 날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경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법리적으로 보면 소급해서 할 일이 아니다. 각각의 권한 대행은 예를 들어 대행의 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에 대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부분과 대행의 대행처럼 그게 시간 순서대로 소급해서 하는 부분 등등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과정상의 문제로 그게 논리적으로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힌트가 충분히 됐을 겁니다. 왜 13일 날 이 네 사람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하느냐? 선입선출에 충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그 어떤 찌라시, 내용, 분석 이런 것들보다 가장 제가 정통하게 직접적으로 헌재 관련돼서 언저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왔던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오늘 좀 전에 아주 세게 돌은 찌라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문영배 재판관을 포함하여 많은 재판관들하고 직접적으로 직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길게 써서 기각이라는 걸 알고
대외적 행사를 팍 줄이고 의원들 총동원령 그리고 당원들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어떤 희망회로에 대한 이야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이고 입증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냐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인맥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은 접근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헌재에 도청 장치를 설치할 정도로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지 등등까지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 연구관들도 쉽게 얘기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어딘지 대부분 좀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저 언론들, 이 부분이 상당수 출발점인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찌라시에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서 메이저 어디로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하면서 시작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최재해, 이창수 등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찜찜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8대0 전원일치로 기각된 것이 다행으로 보입니다. 법리야 전문가들이 해석할 것이니 넘어가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5대3, 4대4 이렇게 결정이 났다면 헌법재판관들의 이견이 매우 심하다고 볼 것인데 8대0이라는 점은 그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탄핵 심판도 8대0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헌재는 이미 두창희 파면에 대한 스포를 던졌습니다. 제가 이직 입장에서 기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논리, 그게 1번은 헌재 재판관들이 김계리처럼 스스로 개몽되었다는 괴상한 논리를 들어 민주당이 탄핵을 남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오늘 판결에서 탄핵 남용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우리는 참치처럼 생긴 윤두창을 잡으려고 그물을 쫙 펼쳤는데 거기에 걸린 멸치처럼 생긴 최재해는 그냥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은 건 헌재의 결정입니다. 이런 여론 지형에서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다시 뽑으면 됩니다. 전국은 급속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건 실제 2017년 박근혜 때도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이 일시적으로 반발하겠지만 사회는 곧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어떻게 될까?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날 것이며 윤석열은 직무에 복귀하겠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으로 수습하려 들겠지만 민심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수십 년 동안 국력과 국격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헌재도 끝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받들지 않은 헌법기관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발 오늘 늦더라도 선고 기일을 발표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활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